그럼 정말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안센트럴TV 한명아입니다. 요 며칠 매수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금리도 인상되는데 주택을 너무 오른 다음에 사는 건 아닌지, 내가 사고 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진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문의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정말 하락한다고 생각하셨다면 매수 문의도 주지 않으셨을 거고, 저희 부동산 방문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른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매수 문의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자락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셨을 거고,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다 같이 금리 인상이 정말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8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인상 발표와 함께 뉴스와 많은 전문가들, 브로커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보면 항상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많은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셨던 많은 전문가들에게 또 하나의 근거 자료가 나온 셈인데, 그래도 부동산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이미 예측되었던 것이므로 이미 다 반영되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립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은 상승의 근거에 집중하고, 집값 상승에서 소외된 무주택자들이나 저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하락의 근거들에 집중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위 투기를 한다고 지적하는 다주택자들은 정말 금리가 인상되면 그들이 이자 내느라 감당이 어려워져서 집을 매도하려고 할까요? 보통 투기한다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때 보통 대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갭투자라고 불리며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집을 매수하여 채수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고 시중은행이 가상금리를 올려도, 대출금리를 높여도 실제적으로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매수하고 싶은 심리를 누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이자 부담으로 매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금리가 영향을 주는 부동산은 상가, 건물 등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은행에 이자로 내고 남은 돈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 이자를 더 많이 내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로서의 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줄어들게 될 거고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하면 부동산 투자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상권이 어려운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그럼 실거주하시는 1주택자들은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실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실거주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정부는 대출 한도를 줄입니다. 집은 사야겠는데 돈은 부족하니 영끌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방법을 찾아서 신용대출 등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서 영끌하여 매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영끌해서 집을 매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고자 내놓은 정책,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의 영향은 주택 가격의 상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실거주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소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시민들조차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장에서는 집값의 상승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심리적으로 덜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듯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는 건 당장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1주택을 가진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는 하락 요인이 많다고 진단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많고 금리도 오를 거고 세금도 올라서 올해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모든 지역,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고 여기 인천, 청라는 그곳 중에서도 더 많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집을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으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나 세금 문제는 이미 모두가 반영되어 있어서 그 문제로는 더 이상 부동산 하락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6월 이후 인상된 다주택자들 양도세는 지금 매도해도 중과세를 내야 하고 나중에 매도해도 중과세를 내야 하므로 굳이 지금 매도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나 부동산 규제, 세금 등으로는 지금의 다주택자들에게 매도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지는 못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계부채는 왜 증가했을까요? 정부가 통계 자료 없이 근거로 삼지는 않았을 거고 2년간의 상황을 우리가 회상해보면 집값의 폭등으로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의 영끌이 좀 있었고 너무 많이 풀린 현금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주식, 화랑, 코인 등으로 비투라는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기도 했고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계가 어려워졌을 거라 가계대출이 증가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인 중앙정부와 시중은행과의 금리입니다. 거기에 시중은행은 가상금리를 더해서 우리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랐던 내렸던 우리가 느끼는 금리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져 왔습니다. 시중 대출금리가 변동금리이므로 이미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주택가격은 실수요자들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실수요자들이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더 많이 힘들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금리 인상이 매수 심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장이 하락장으로 바뀌는 순간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문제로 바뀔 수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적인 문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얘기할 때는 많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부를 유지하며 지키는 사람이 적은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장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곳과 차갑게 매수 심리가 냉각되는 등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디커플링인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입지나 교통 여건, 직주 근접 등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괜찮은 지역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도 부동산 투자에서는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정답이 없는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서 정답을 찾는 건 힘들어 보이지만 꾸준한 관심으로 예측도 해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씩 대비하고 대응하는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금리만 오른다고 집값이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예단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너무나 큰 현금 유동성 자금과 올해 내년 단기간 공급과 입주 물량의 절대 부족 등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는 지표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투자 저희 센트럴 부동산하고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생각에 동의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부동산 이슈 등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루어 센트럴 TV 한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